안녕하세요. 트레이딩뷰 라이브 스트림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모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판, 판타스틱 에어이신가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님, 성유님,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트레이딩뷰 라이브 스트림에서 새로운 시간을 또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해볼 텐데요. 저희 트레이딩뷰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써주신 분들 중에서 에디터즈 픽에 여러 번 선정되신 분들 중에서 저희 트레이딩뷰 라이브 스트림에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부터 먼저 해 보실까요? 베이지컬리 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딩뷰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역을 하고 유튜브 활동도 시작한 베이지 컬리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분석 기법은 프라이스 액션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석류차트 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석류 차트의 석입니다. 저희 채널이 두 명이거든요. 네, 아 그중에 저만 네. 나왔습니다. 네. 아 그 한 분은 성 님이시고 한 분은 류 님이신 류 건가요? 네. 이름이 뭐뭐석, 아. 류 뭐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어. 네. 아. 이건 취향이었네요. 아 저도 처음 네. 봤어요. 그래서 오늘 두 와 주셔서 명이서 하고 감사합니다. 있는데 네. 네. 아 저만 왔죠. 네. 네. 아 석류님께서는 주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저희 교육 아이디어도 많이 써 주셨고 베이지컬리님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액션 지지저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 그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써 주셨어요. 평소에도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신 분들도 저희한테 인사해 주시는데요.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저희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저희가 토론할 내용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관하여 60분 토론을 해볼 예정입니다. 사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저희한테 굉장히 친숙하고 또 대중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저희가 지침서로 많이 읽고 있는 회색 책의 파동 이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저자인 로버트 프렉터는 굉장히 또 명성을 날렸었죠.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요. 그래서 프랙터가 다우 존스의 정확한 지점을 예측을 하여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 로버트 프랙터 굉장히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스승으로 모셨지만 또 다른 한편의 시각에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정확한 지점을 예측해내는 사람들을 절대로 주식계의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혹독하게 또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굉장히 혹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또 여전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그 이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풀어 나가보려 합니다. 맞죠? 실제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베이지컬리 님? 저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엘리엇 파동 이론도 결국에는 프라이스 액션을 바탕으로 기본기를 바탕으로 두고 하는 건데 기본기가 바탕되어 있지 않은 엘리엇 파동 이론은 저는 안 쓰는 것보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기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엘리엇 파동 이론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베이지컬리 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이라 함은 그 랄프 넬슨 릴리엇 엘리어트 아닙니다. 그분의 알렌 엘리어트 말고 다른 기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엘리엇 파동 이론 자체가 이제 프라이스 액션을 바탕으로 네. 해서 아 그 그런 파동의 바탕. 아 지점들을 네. 유추해 보는 건데 네. 결국에는 엘리엇 파동도 네.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엘리엇 파동을 굳이 꼭 사용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윤 차트님께서는 어떠세요?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시죠? 네. 많이 쓰죠. 거의 네. 이거만은 아니지만 이게 주력인 네. 거죠 저는. 아. 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카운팅하는 네. 방법에는 크게 두 네.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네. 눈으로 보고 소파동을 계산하는 방법과 하나는 패턴을 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주로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두 개 같이 사용하시나요? 보긴 하는데 사실 요새 같으면은 그 소파동 카운팅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가 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래요? 네 좀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근데 네. 결국 파동도 그 베이즈 컬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패턴들이 이렇게 네.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채널이든 네. 수렴이든 뭐 어떤 다이고날 이런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패턴 위주로 보는 게 요새는 쪼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럼 네. 성윤 차트님께서는 네. 그 카운팅을 하실 때 네. 주관성과 객관성에 대한 견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네. 카운팅은 누구나 다르다. 정답이 있을 네 수가 맞죠. 없다." 그래서 또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제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다 뭐 맞습니다. 자기 보는 사람마다 카운팅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정답을 네.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네. 비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카운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카운팅을 하는 한번 이유가 네네. 네 수능의 정답을 찾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카운팅을 통해서 내 매수 네. 전략과 네.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건데 네. 정답이라는 카운팅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네. 좀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그래서 들면 혹시 예를 들어서 네. 설명해 주실 수도 있나요, 성유님? 예를 드는 거요? 네. 어떤 예가 좀 적절할까요? 그냥 예시 다른 없으시면 또 지표랑 네. 넘어가면 되죠 뭐. 네.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가 딱히 생각이 안 나서. 네. 베이지컬리 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면? 카운팅 주관성 같은 경우에 엘리엇 파동 이론이 자꾸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네. 귀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네. 이유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거기에 적합한 카운팅을 네. 다 차트가 지나고 보면은 카운팅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엘리엇 파동 음. 이론이 완벽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엘리엇 파동 이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네. 실력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엘리엇 네. 파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카운팅하는 거는 굉장히 네. 힘들고, 네. 대신에 만약에 엘리엇 파동을 정말 네.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네. 간다면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반대로 맞습니다. 네. 엘리엇 파동을 평균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평균 이하로 네.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엘리엇 파동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는 엘리어트 자체가 처음에 그가 적은 저서에서는 정작 중요한 핵심을 엘리어트가 알려주지 않았다, 책에.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후세대 사람들이 그의 저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고 까다롭고 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나요? 저는 음악 안 나오고 있어요, 저한테는. 저도 안 나옵니다. 저도 저도 음악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음악 나오고 있나요? 혹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음악이 들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엘리어트가 남긴 이론이 굉장히 너무 방대하고 약간 모호하다. 그래서 글렌 릴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글렌 릴리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너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네오 웨이브라는 거를 만들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런 내가 만든 이런 이론들로 인하면 훨씬 구체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오 웨이브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어떤 후세대 또 분은 어 뭐 하모닉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화된 이론 같은 것도 성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나요? 네. 저는 그 글렌 릴리라는 사람이 쓴 네. 그 책이 있거든요. 네.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링이라고. 그거를 네네. 봤는데 네. 기존에 처음에 그 유명한 회색 책, 그리고 또 네. 빨간색 책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을 보면은 엘리어트가 썼던 최초의 말들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네. 어 어떤 큰 틀에서의 규칙들은 잘 나열돼 있지만 네. 우리가 카운팅하는 정확한 기술적인 방법들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네네. 그런 부분을 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네.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 놨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렌 닐리 쪽이. 아. 그리고 또 엘리어트가 못 잡아냈던 어떤 네. 특정 패턴들이나 음. 그런 네. 혹시 좀 몇 가지 것들도. 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어 그 책 엘리어트 내용을 가져오면 저작권에 걸리겠죠? 책 내용. 네. 화면만으로도 네. 좀 해 볼까요? 네, 뭐 살짝 이렇게 그림이라도 그리면서 네. 설명해 그리 주시면 네. 더 저희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네. 네. 어 우리가 이제 그냥 요게 다속도 파동이다라는 걸 이제 객관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네네. 과연 직접 카운팅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가 파동으로 잡아야 되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이거가 일파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게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글렌 릴리 쪽에서는 어 이 파동들을 속도와 어떤 시간상의 그런 것들로 모노 파동으로 쪼개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 비율이 네. 어떻다는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거를 1파로 판단할지, 뭐 A, B, C로 판단할지, 그런 네. 조건식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엘리어트 쪽에서는 좀 없었던 그런 다이고날에 대해서도 어떤 비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 줬거든요. 그리고 네. 그 각 파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확장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네. 글렌 릴리한테 음. 도움을 또 많이 받으셨군요. 최근에 네.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네오 웨이브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쵸? 네. 그쵸. 네.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럼요. 그 글렌 네. 릴리 그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뭐 네. 팟캐스트도 있고, 네. 그리고 차트나 이런 것도 네. 주기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있고 굉장히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책도 하나 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판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앤원 네. 북스에서 출판되어 네.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고, 네. 그 책을 이제 편집하신 분께서 이제 정인지 님이라고 네. 현재 맞죠. 이제 네 금융권에 계시는 네. 분이 이제 어 그 정리를 해 주신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베이지 컬리 님은 글렌 릴리를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아요. 베이지 컬리 님 같은 경우는 어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어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채우려는 후세대의 연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네. 모든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사용자의 실력이 기본기가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베이지 컬리 님은 이런 저희의
트레이딩의 핵심이나 아니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저는 쪼끔 색다르게 접근을 해 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이론적인 측면이 네. 아니라 네.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베이지컬리 님 최근에 차트로 바꿀까요? 저희 아 지금 네. 현재 성유 님 차트로 떠 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가 굳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네. 일단은 한번 음. 많은 분들께서 두 분 응원해 주시러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네. 활기차고 좋네요. 네. 일단 아까 전에 하던 말을 쪼끔 이어서 하자면 네. 저는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네. 사람들이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많이 솔직히 열광하고 있어요. 특히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트 공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엘리엇 파동부터 먼저 배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제가 성유 차트 님한테 네.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네. 사람들이 엘리엇 파동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이 쪼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를 하고 어떤 순간이 되면은 타겟값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쵸. 그런 거를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는 어떤 예언 같은 느낌? 음. 그런 것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매료가 되지 않을까. 되게 어 위험한 음. 상태로. 사실 네. 저도 비슷하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멋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이름부터 듣기만 해도 일단 멋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도를 해 보면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기법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기법이기 때문에 작도만 내가 한번 해 봤을 뿐인데 마치 내가 차트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차트의 고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도 들어요,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로 비유하면은 퍼포먼스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기본기가 뛰어난 선수들이 경기에서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기본기가 아니라 화려한 기술을 따라하려 하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 화려한 기술들의 밑바탕에는 기본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뇌 파동도 맞습니다. 들어오자면 네. 많은 사람들이 기본기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엘리엇 파동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기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일단은 엘리엇 파동부터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마찬가지로 네. 어 엘리엇 파동 이론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제가 사용하는 네. PA 분석으로 충분히 네. 똑같은 네.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 약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너무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쪼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네. 이 구간이 제가 엘리엇 파동 작동하기에 딱 좋은 구간이라서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엘리엇 파동을 작도를 해 보자면은 네. 이렇게 1 파, 2 파, 3 파, 4 파, 5 파 이렇게 좀 작도가 돼요. 그 이후에 이제 LBC 조준파도 제대로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미 사실 이게 지나간 차트잖아요. 네. 차트가 이미 지나고 봤을 때는 이렇게 임펄스 1, 2, 3, 4, 5 그다음에 조정 LBC가 완벽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언뜻 이 구간을 봤을 때 '아 이 구간에서 엘리엇 파동으로 매매했으면 내가 완전히 이걸 다 발라먹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 네. 이거 작도를 해 놓고 보면은. 근데 이 네. 당시에 이거를 일단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엘리엇 네. 파동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른다고 해도 네. 여기 이런 2 파의 저점 같은 경우에
피보나치 작도를 해 봤을 때 여기가 딱 0.38이 지지 레벨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래도 그냥 피보나치 0.38이 레벨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최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죠. 아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1파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 '아 이거 네. 3파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파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미리 작도를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 구간 자체가 네. 사실은 PA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자리였기 때문에 네. 음 이런 1파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 '엘리엇 파동 3파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 매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네. 역헤드 앤 숄더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네.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죠. 아 그럼 지금 프라이스 액션 말씀하시는 거죠? 그 PA. 네. 프라이스 액션은 이제 가격의 흐름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가격의 흐름, 추세 이런 거를 알면 지지 저항점을 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주로 트레이딩을 어 하는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패턴까지도 이제 결합시켜서 같이 사용을 하시는 거군요. 패턴도 어떻게 보면 프라이스 액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상 모든 같은 게 다 그게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기술적 이론의 뿌리는 다 다우 이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 음 19 세기는 거의 다우 이론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1930 년대, 50 년대, 70 년대 이렇게 나온 이론들도 보통 다 그 이론을 계승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패턴 가틀리도 그 굉장히 이런 그러니까 수많은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위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가틀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패턴에 대해서 많이 그 기술을 하셨고 그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볼 수 있는 패턴 중에 이제 뭐 헤드 앤 숄더 패턴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중 바닥,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패턴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크게 한 사이클을 '우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본을 굴려서 많이 이익을 남기고 싶다.' 하면은 바닥에서 그 지지점을 잡는 게 항상 중요한 목표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또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어떤 지지점을 잡으면 거기에서 들어갔을 때 진정한 바잉 찬스, 굿 바잉 찬스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수익을 굉장히 낼 수 있다는 그런 게 또 들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고찰을 많이 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저점 잡으려고 차트 분석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 맞습니다. 하긴 근데 또 저점에서 또 잘 잡아도 차트를 보지 않으면 고점 매도를 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자와 이제 단기 투자자가 있잖아요, 평소에. 투자자들의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스윙 트레이더 이런 거 다 빼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거나 뭐 톨라니의 달걀 이런 거로도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장기 투자자는 정말 말 그대로 장기 투자자 그 가치의 전망을 보고 하고 실제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건 다 단기 투자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투기심에 대해서는 조금 적대적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이 그리고 꼭 있어야만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이런 말을 또 아이러니하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저는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네요. 베이지 컬리 님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했어요. 음. 성유 님은 어떠세요? 성유 네. 님도 패턴 좋아하시는 패턴 있으세요? 좋아한다는 패턴보다는 사실 네. 어 파동에서도 충격 파동에서는 채널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네. 가속 네. 채널 이거 화면에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네. 그게 너무 조금 감사하죠. 결국 채널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1, 2 파에 대한 채널이 있다가 3 파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속 채널이 생기는 거고, 네. 시장에서 힘이 줄게 되면은 감속이 됐다가 그다음에 추세가 바뀌고, 네. 그다음에 조정 파동 안에서도 계속 ABC는 채널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결국엔 다 패턴이죠. 그리고 또 뭐 ABC가 아니라 또 수렴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파동에서 얘기하는 ABCD 이런 거에서 다 삼각수렴 같은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패턴하고 엘리어트 파동을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게 연관에 네. 대해서 보면 되게 강력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소파동. 네. 삼각수렴은 네. 결국에는 힘이 갈 곳이 그러니까 어디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한 곳으로 수렴한다라는 기본 원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네. 여기에서 뭐 포지션을 잡는다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네네. 사실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렵죠 사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차라리 맞아요. 수렴에서는 이탈 방향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여기서 파동을 쪼금만 섞으면 네. 수렴이 나타나는 위치 네. 하나가 끝나고 여기서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1 파, 2 파, 3 파니까 어느 네. 정도는 이탈 방향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네. 파동에서 A 파동 떨어지고 여기서 또 수렴을 네. 하고 네. 있다라고 하면 A, B니까 네. 하방 이탈로 하는 이런 힌트를 음. 하나씩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타겟각 같은 것도 요런 식의 채널을 그려 보면은 하단선, 네. 중심선. 그래서 패턴과 파동을 같이 연관해서 쓰면 되게 네. 강력해지더라고요, 아 경험상. 네. 그 네. 삼수인 줄 알았는데 삼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뭐 그거 많죠. 파동으로 그리고 따져 이렇게 봐도. 글렌릴리 같은 경우는 네. 삼각 수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파동의 끝에도 삼각 수렴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터미널 네. 이런 걸로? 글렌딜리는 터미널 파동이라고 했고, 네. 보통 리딩, 엔딩 다이고날이라고도 많이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쐐기, 우리는 저기 패턴에서는 웨지, 쐐기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인 네. 거죠. 여기서도 네. 쐐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비율은 좀 그렇지만. 네. 근데 파동, 사실 위치. 쇠기나 웨지 이런 게 네. 엘리어트에만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그럼요. 네. 때문에 또 그것을 또 엘리어트라고 생각을 안 한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방금 네. 좀 전에 채널링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로그 네. 차트로도 뭐 카운팅을 하시나요? 아니면 로그 차트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로그만 쓰거든요. 이것도 지금 로그 차트예요. 아 네. 로그 차트만 사용하세요? 음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이게 근데 보통 단기 네. 차트는 로그로 써도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쪼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거든요. 열어 놨었는데 그건 뭐예요? 요게 가격대예요. 보라색은 네. 3,000 에서 6,000 까지 간 네. 거고요. 네. 여기 1,000 에서 2,000 까지 갔는데 보시면 또 세로 네. 차이가 나죠. 네네. 네. 그리고 여기를 쪼금만 더 줄여 보면 여기는 10,000 에서 20,000에 갔거든요. 네. 그럼 요 칸하고 이게 선형 차트에서는 이게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로 차트로 바꾸면 네. 이게 다 동일해지죠. 네. 왜냐하면 100% 씩 증가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로그 네. 차트는 비율에 대한 차트인 거고, 네. 선형 차트는 그 가격 변동에 대한 네.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저는 네. 한편으로는 엘리어트 네. 파동 이론이 있던 시대에 이 네. 사람들이 로그 차트로 카운팅을 했던 이력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자연의 그쵸. 네. 섭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백분율로 바꿔 놓은 인위적인 차트에 네. 카운팅을 입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또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굉장히 또 네. 궁금하네요. 신기하고. 과거에는 몇 년 전만 네. 해도 투비오에서 피보나치 툴에 네. 이 옵션이 없었거든요. 네. 그 스케일에 따른 피보나치 레벨. 네. 봤을 때는 어차피 선형값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요게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네. 이게 생기고 나서는 네. 좀 차이가 좀 있죠. 왜냐면은 네. 지금 이걸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사실 요 구간이 지금 이렇게 돼서 카운팅이 되게 딱 봐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배럴륨으로 봐도 산파 값이 막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네. 근데 이거를 로그로 바꿔 주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다운 엘리어트 파동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떤 채널링이 그려지는 그래서 어 네. 원리 책에서도 그 "단기로 봤을 때는 로그가 더 적합하다."라는 말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단기로 봤을 때는 단기라는 게 사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구간이란 말하고도 같거든요. 네. 이게 시간으로만 떨어져도 여기서 나갔다는 게 불과 요거니까. 네. 어 $800 면 좀 심하긴 한데 네. 어 여기서는 피보나치를 어떻게 그려도 로그든 네. 선형이든 차이가 없지만 네. 장기로 $0 에서 $60,000 까지에 대한 피보나치는 차이가 엄청 클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파동은 기본적으로 각 파동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장기로 갈수록 로그 차트를 쓰는 게 맞아 네. 보여요 저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카운팅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네. 파동의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캔들이 그쵸. 네. 만들어내는. 그런데 네. 그 캔들의 모양이 변하잖아요. 근데 로그 차트로 만약에 카운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캔들로 카운팅을 할 수 없게 되고 비율로 카운팅을 네. 하신다는 건가요? 로그로 바꿔도 사실 우리가 캔들이 모양이 바뀌는 것 같지만 네. 실제 가격은 그대로고 고점 저점도 다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뭐 사실 모양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파동적 겹쳐야 되는데 안 겹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서요. 네. 그러니까 음. 파동적 파동 분석적으로 갖는 의미가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로그 차트로 카운팅을 해도 어 네. 틀려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몇 가지 체크만 한번 해 볼까요? 여기 네. 주봉으로 좀 바꿔서 네. 혹시 여기를 어떤 네. 분께서 그 네. 질문을 해 주셨는데 네. 21년 비트가 11월에 네. 오파를 완성하고 현재 ABC 조정 중에 C 진행 중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두 분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분의 아이디어에서는 C 조정의 끝이 12K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성유님 혹시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면 그런 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2 년이요? 네. 21 년? 지금 네. 1, 2, 3, 4, 5파 끝났고 네. 지금 크게 ABC 조정 중인데 C 끝이 있다 우리가 지금.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네.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C의 네. 끝이 네. 어떤 사람은 또 12K 네. 정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베이지컬리 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 쪼금만 더 쓸게요. 죄송한데. 네. 네. 어 우리가 카운팅을 할 때 지금도 보시면은 "그게 맞냐? 정답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좋은 네. 말씀이네요. 요 구간이 사실 해석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N 파동으로 떨어지고 N 파동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채널링이 맞아야 되는데 채널은 뚫고 내려가서 확장이 됐고 비율은 편파 비율을 찍은 상태예요. 여기서 4, 5로 봐도 사실 되거든요. 네. 근데 세부 파동은 N 파동, N 파동이니까 임펄스로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 구간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A다, B다, C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를 C로 봤다면 그럼 여기서 적절한 대응은 요 구간에서 여기 임펄스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니 했다 조정일 때 롱을 세게 받는다. 선택 기준은 여기. 이 카운팅이 아 아니다. 지 네. 저점을 그렇죠. 지지하는 네. 최저점을 그 위에서 어떤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는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대응의 방침이죠. 근데 사실 네. 네네. 많은 분석가들이 네. 어 프라이스 액션이란 책에서도 그래요. 네. 예측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린 맞아요. 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네. 보이는 걸 트레이딩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가 그런 말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와 저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맞아요. 예측에 대한 위험함을 또 얘기하기도 하죠. 프라이스 액션이라는 책에서. 네. 빌지 컬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로그 카운팅 평소에 하시나요? 아니면 카운팅이 저는 아니더라도 로그 차트를 사용은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장기 추세를 볼 때는 로그를 쓰거든요. 저는 로그 차트와 선형 차트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네. 말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엘리엇 파동도 배경을 알면은 저는 로그 차트 카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엘리엇 파동 이론 자체가 이제 지수 차트나 주식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인데 지수 차트나 주식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반면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 많은 경우에서 로그 차트 비율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리가 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카운팅을 하는 것도 충분히 로그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에 비트는 크기 때문에 로그 차트로 보아야 좀 더 잘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 네. 어 베이직 컬리님께서는 로그 차트를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나요? 차트로. 어 알겠습니다. 네. 제가 중시를 하겠습니다. 로그 차트가 아까 전에 석유 차트 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주봉으로 보자면 로그 차트를 껐을 때랑 켰을 때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맞아요. 이 말은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수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수평은 로그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세선 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작도를 했을 때 이거 말고 다른 거 채널을 작도 한번 해 볼게요. 코인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채널 작도를 했을 때 네. 보면은 이게 지금 선형 차트입니다. 네. 선형 차트 채널을 따라서 이렇게 한 작년 여름부터 지금 올해 1월 월까지 이런 하락 채널을 타고 비트코인이 내려왔고 네. 지금은 이런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네. 이렇 선형 차트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돌파했지만 로그 차트로 보면은 돌파를 여기에서 했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나 채널 같은 가로축과 세로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큰 괴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 차트든 로그 차트든 한 가지의 차트만 보게 됐을 때는 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트를 무시하는 아 예를 들면 여기도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 작도를 해 놨는데 네. 분명히 아까 전에는 잘 맞았던 차트가 차트 로그로 바꾸게 되니까 이렇게 여기 삐져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를 다 그렇죠.
선형으로 끄면은 완벽하게 맞고 이렇게 상승을 했고 네.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선형이 더 잘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네. 로그가 더 잘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황에 네. 맞춰서 선형이 더 잘 맞는지 아니면 로그가 더 잘 맞는지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베이직 컬리님은 장기 추세뿐 아니라 단기 추세도 로그 차트로 보면 좋다. 그래서 자주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사실 단기, 장기 측면보다도 네. 변동성적인 측면이죠. 단기적으로도 변동성이 네. 100% 200% 나왔으면은 그거는 로그 네. 차트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또 굉장히 어 재미있는 흥미로운 또 그런 견해를 또 말씀해 주셨네요. 저 너무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베이직 컬리님 그래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이것만은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굳이 더 배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쉽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더 쉽게 똑같은 분석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뭐 네. 워낙에 유명한 이론이고 사람들이 네. 막 굉장히 대중적인 이론이니까 어 배워서 '배우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님께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이것만은 꼭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게 있나요? 어 그 엘리어트 파동 안에서보다는 네.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음. 그거를 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파동을 해서 내가 마치 점쟁이처럼 얼마까지 가고 뭐 네. 이거는 임펄스가 나왔으니까 뭐 반드시 뭐 저점을 갱신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나는 이렇게 카운팅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대응을 할 거고 네. 이게 아니면은 이런 시나리오로 봐야겠다.'라고 전체적으로 네. 좀 '도구적인 측면에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아.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적절한 대응을 하면은 네. 카운팅이 아예 틀려도 내가 손실을 네. 보지 않고 수익을 날 네.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대응이 없는 무지성적인 카운팅에 몰빵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네.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네. 파동을 우리가 배우고 네. 쓰는 마음가짐을 제대로 된 아. 했어 해야지 어 이게 네. 좀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항상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베이직 컬리님의 의견이랑 비슷하게 또 네. 볼 수 있겠네요. 베이직 컬리님도 결국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좋은 이론이지만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지지 저항 점인지 그리고 뭐 매물대가 어디인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맞나요, 베이직 컬리님? 그쵸. 기본적인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 가장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어 그러니까 어쨌든 답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유차님 그쵸? 내가 아무리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도 어떠한 구간에서의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한 모든 그런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자금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유님?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네. 한 구간에서 하나의 네. 카운팅만이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양한 다른 도구들도 봐야 되고 네. 다양한 대응법도 생각을 해 놔야 되고, 내가 네. 맞다가 아니라 내가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네. 그런 이제 예비 플랜 B를 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 때 그런 식으로 정답 한 접근을 해야 개만 된다는 나오게는 안 거죠. 되나요? 성유님? 이거 어떻게 정답 한 네. 개만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한계가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모든 파동이 끝났을 때.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미 어 어떻게 접근을 하기엔 이미 늦은 상태죠.
근데 네. 보통 이 네. 모든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한 3번 정도 내 생각에 한 빗나갔을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네. 파통의 그 그 끝은 힘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 센 거에 네. 그중에서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치고, 치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 힘이 꺾이지가 않잖아요, 힘이라는 것 자체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해도 그 힘이 꺾이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어. 경험 없으신가요? 있죠. 그쵸. 많죠. 네. 그래서 과거에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네. 파동만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네. 어떤 기울마다 뭐 역추세를 들어가거나 그런 굉장히 위험한 짓을 많이 아 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어려웠나요? 역추세로 잡기 이런 게요? 아니요. 그렇게 멍청하게 들어가서 그건 제일 쉬웠던 것 같고 아 그래요? 제일 제일 좀 어려웠던 거는 네. 파동에서 다른 것과 좀 통합적으로 보면서 네. 여러 시나리오 상황에서 대응하는 그런 네. 여유 같은 거를 찾는 게 네. 그 과정까지 달성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네. 파동은 배우기만 하면 별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이유는 아닌데 네네. 네. 그거를 좀 분석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상태까지 되긴 되는 게 어렵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네.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저희 두 작가님들께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질문 또 남겨주시면 저희 작가님들이 대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벌써 시간이 시작한 지 거의 50분이 다 되어 가요. 어떠셨어요? 성유님, 베이지컬님 시간 빨리 흐른 것 같나요? 생각보다 어때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성유님, 베이지 컬리님께 앞으로도 저희 좋은 아이디어를 또 부탁드릴게요. 혹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베이지 컬리님, 헥트님이랑 목소리가 닮으셨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는 그분 어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베이지 컬리님 목소리 약간 이렇게 남성적이면서 약간 저음의 목소리 톤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제가 목소리에 좀 자신이 없어 가지고 목소리를 쪼금 네. 낮게 깔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 네 목소리에 자신이 목소리 없으신가요? 혹시 뭐 사투리를 쓰셔야 되는데 표준어를 쓰고 계신다든지 그런 건 아니신가요? 제가 원래는 또 경상도 토박이여 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의 변조를 지금 했습니다. 약간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이런 건가요? 다정한 경상도 남자 이런 건가요? 아 오늘 와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오늘 시청자분들께 어떤 마지막으로 또 해 주고 싶은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오늘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고 다양한 어 논란이라고 하기도 좀 거창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어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결국에는 이것을 왜 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분석을 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매매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분석은 언제나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한 번에 한 방을 노리시지 않는 그런 트레이딩을 저는 이제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지 컬리 님도 혹시 하시고 싶은 조언이나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석유 차트님께서 대응에 대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생각났던 건데 저도 대응에 대해서 덧붙여 보자면 결국에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게 엘리엇 파동 이론이든 무슨 이론이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실시간 대응이죠. 예상을 하는 것보다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예상으로 이제 카운팅 작도를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쪼끔 쉽습니다, 예상을 해 보는 거는. 근데 이제 네. 만약에 그렇게 예상대로 가지 않았을 때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기본적인 트레이딩 기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다.
그거로 답이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이 말은 내가 꼭 어떤 음. 도움이 되는 말을 꼭 해 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제가 활동을 이렇게 좀 했는 오래 이렇게 다뤄오긴 했는데 어 네. 저도 사실 하다 보면은 엘리어트 때리고 싶을 때가 엄청 많거든요. 아까 전에 시작하실 때 카운팅에 대한 회의감이 약간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 파동이 비판받는 가장 큰 어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정답을 찾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파동을 어떤 하나의 도구로 보고 네. 대응 항상 정말 베이직컬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 대응에 충실해 가지고 네. 도구적으로 접근을 하면 네. 정말 괜찮은 이론이고 쓸모가 많거든요. 네.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좀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파동을 음. 접근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답을 찾으려고 네. 이론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정답을 네. 찾으려고 하는 이론이 아니다라는 네. 말을 계속 강조를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네. 그쵸.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보다는 한 5분 정도 일찍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오늘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막 나중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불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출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트레이딩뷰 트레이더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유님, 베이지컬리님 고마워요.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다음에 시청해 또 주신 분 봬요. 네.